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갔고 그 일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기억으로 더는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일. 마음이 진정되고 나면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다. 없다. 과거는 흘러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일이 이제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서로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일어난 일입니까?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였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얻었습니까? 상대방의 처지도, 이 역지사지죠. 이때 이제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고 내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해서 자신의 처지도 따뜻한 눈으로 이해하십시오. 역지사지를 해봐라. 충분한 검토가 끝나면은 제3자의 입장이 되어 서로의 어떤 점을 잘못했고 어떤 점을 잘했는지를 분석을 해봐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의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동네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자, 우리 동네가 지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저 앞산을 개발을 해서 막 큰 일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동네를 빛냅시다. 개발을 해서 빛냅시다. 그러면은 자기네는 쉽게 얘기해서 당장 뭐 들어가고 하는 거는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럽니다. 그런데 그 동네 촌장이 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장 각 집에 있는 닭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를 공납을 하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쉽게 해서. 그래서 이걸 기본 미천으로 해서 해나갑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아깝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3자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가 하나도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쿨해지는 거예요. 결정이나 판단이. 이게 제3자적인 입장입니다. 공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아직 내 재산이 들어간다는 거, 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비추어질 때는 그 아까운 마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도 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끝났으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을 한번 분석을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건을.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었으면은 그때 내가 그냥 좀 좋게 얘기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뭐 양심에 비추어 자명하게 따져보십시오. 양심이 이제 등장합니다. 제3자적인 것이 사실은 이 양심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성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양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양심하고 성격이라 그러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양심은 본심이고 성격은 업이에요. 이 업은 계속 그 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또 그 업이라는 것이 성격이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개성이에요. 각자의 개성이에요.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이 개성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양심은 똥이래요.
양심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욕심, 엎덩어리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이게 엎덩어리가.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심.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근데 써먹지를 않죠. 이거는. 거의 써먹지를 않아요. 또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 욕심이 계속 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타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을 잘 살릴 필요도 있어요. 욕심이죠. 전생에 아주 누구야, 누구, 어떤 애들 보면은, 김동현인가? 그 애도 노래 잘하잖아요. 전생에 분명히 얘는 어떠한 큰, 지금으로 말하면은 연예인이었어. 소리꾼이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악보만 탁 봐도 척척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나온 자명한 결론을 흔쾌히 받아들이십시오.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왜? 너와 내 분석이 아니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자명합니다. 이제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과거의 아픔을 바로잡는데 필요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렇게 분석이 됐으면은 이걸 어떻게 치유를 할 건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를 일단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실에서 바로잡을 방법이 있다면 자명한 결론에 근거하여 곧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만약 현실에서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분이 있었다면은 마음으로 상상하며 준엄하게 상대방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꾸짖거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흔쾌히 상대방의 발전을 빌어주십시오. 만약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마음으로 상상하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사과하고 바로 이 양심 성찰이라는 겁니다. 양심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른다와 괜찮다를 선언하여 묵은 마음을 털어내고 맑고 따뜻한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비탄은 비탄을 낳고 좌절은 좌절을 낳을 뿐,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에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물드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지금의 일처럼 대하고 양심에 맞게 바로잡으십시오. 현실에서 바로잡을 수단이 없다면 마음속에서라도 정확하게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것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 간단히 정리하면은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에 그 분노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 몰라, 상관없어 이러고 있으면은 양심이 드러납니다. 그 양심을 따르면은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 과거는 흘러